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며느리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때로는 분노하게 할 한 제 딸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딸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죠. 밤낮 없이 일했지만 일이 재미있고 보람 있다며 즐거워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 대학병원 내과 의사인 사위를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할 당시 사위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딸은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하겠다는 결심을 했죠. 애 둘만 잘 키우면 나중에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첫 아이가 돌을 막 지나던 어느 날 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화장실 갈 때도 아이 안고 가. 밥은 늘 찬밥이고 남편은 와서 하는 말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 한 거야?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야?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만 하는데도 이렇게밖에 못하냐? 나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죽어라 고생해서 돈 벌어주는데. 됐다. 밥이나 차려와. 엄마, 나 오늘 화장실에 가서 혼자 엉엉 울었어. 저는 얼른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딸이 혼자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그는 말없이 소파에 누워 TV를 켜고 딸이 차려주는 저녁을 기다렸죠. 하루는 딸이 몸살이 나서 점심도 못 먹고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사위가 퇴근해서 하는 말이 밥도 안 해놨어? 하루 종일 뭐 했는데? 딸은 겨우 일어나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고 다시 누웠다고 해요. 이거 아침에 먹던 반찬이잖아. 반찬 안 하고 뭐 한 거야? 사위는 밥을 먹지 않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날 밤 딸은 아이들 재우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 엄마, 난 그냥 가사 도우미인가 봐.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 딸은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리랜서 편집 일이라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사위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당신이 일 시작하면 애들은 누가 봐? 내가 버는 돈이 부족해서 그래. 그거에서 얼마나 번다고 그냥 집에 있어. 그 말을 들은 딸은 그날 저녁 컴퓨터를 닫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않아요. 시댁도 딸을 압박합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들이 돈 잘 벌잖아. 너는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남편은 밖에서 사람 살리느라 고생하는데 네가 집안 살림을 알아서 잘 해야지. 한 달에 얼마를 갖다 주는데 살림을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니? 내가 너였으면 남편을 떠받들고 살았어. 감사한 줄 알고 살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딸은 한 번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웃으며 네, 어머니 하고 넘겨요. 하지만 집에 와서 저한테 울면서 말해요. 엄마, 나는 왜 내 편이 하나도 없을까? 그 말 들으면 제가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위는 아이들 성적, 말투, 체형까지 간섭합니다. 딸이 간식으로 떡볶이를 해줬더니 이래서 전업주부들이 문제야. 영양 생각도 안 해? 딸은 그날 이후 떡볶이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일이에요. 딸이 제 집에 와서 며칠 쉬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좋아해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사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집에서 교육이 되겠냐고요. 어머니, 아내 좀 돌려보내주세요. 지금은 놀 때가 아니라 애들 미래가 중요한 시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싸늘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딸은 짐을 싸서 집으로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우리 딸이 갇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가정과 돈 잘 벌어오는 안정적인 남편, 아이 둘. 하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답답함과 고립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집에서 더는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엄마인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해. 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처럼요. 어릴 적 무섭다고 제 품에 안기던 아이처럼요. 이런 결혼 생활이 과연 맞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지킨다는 이유로 딸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저는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 얼굴 좀 보자꾸나. 말투는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사위는 여전히 공손한 말투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가볍게 인사하더군요. 무슨 일이시죠, 어머니? 그 순간 마음속에서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자네 우리 딸이 요즘 어떤 얼굴로 사는지 알고 있나? 사위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는 늘 바쁘고 피곤하다 하지만 우리 딸은 하루 종일 애 둘을 보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플 때도 약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살아. 그런데도 자네는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고 말한 적 있나? 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난 더는 우리 애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못 보겠어. 만약 자네가 지금처럼 계속 가부장적인 태도로 살겠다면 우리 딸을 데려올 거야. 딸은 자네 아내이기 전에 내 딸이니까. 사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가 식고 사람들 말소리만 들리는 그 카페에서 사위는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진심이 담긴 말인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해. 엄마는 언제든 네가 원하면 널 데리고 올 거야. 하지만 그 집에 남겠다면 다시는 울면서 전화하지 마. 엄마는 네가 울지 않고 살아가는 걸 원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나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 그 말에 저는 비로소 딸이 조금씩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변했습니다. 어딘가 깨진 유리처럼 위태롭던 눈빛에서 서서히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나면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읽고 검색하더군요. 공부 좀 해보려고, 엄마. 전업주부 8년 차. 경력은 없고 자신감도 바닥이었지만 딸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해보자는 결심으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관심이 없었어요. 또 뭔 헛짓거리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요즘 밥맛이 영 별로야. 비아냥과 무시로 딸의 노력을 짓밟았죠. 하지만 딸은 예전처럼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3달 후 딸은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노트북 앞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엄마, 내가 이걸로 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하고 없는 틈에 딸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통장 따로 만들었어. 잘했네. 매달 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벌어볼래. 엄마, 나도 내 이름으로 돈 벌어보고 싶어. 그날 전속으로 울었습니다. 누구보다 여리고 착했던 우리 애가 이제는 스스로를 구하려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딸은 첫 프로젝트에서 작지만 성과를 냈고 첫 월 100만 원을 벌어왔어요. 저한테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엄마, 내 첫 월급이야. 반은 엄마 주고 싶었어. 저는 그 봉투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은 나지만 이번엔 기뻐서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깟 몇 푼 벌면서 생색이냐?
너처럼 집안일도 못하고 나가 놀 생각이나 하는 여자가 어딨냐? 그 말에 딸은 조용히 대꾸했어요. 놀러 나가는 거 아니야. 일하러 가는 거야. 아이들 밥 해놓고 청소기 돌리고 나간 거야. 그날 남편은 소리를 질렀지만 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딸은 월 1,000만 원 가까이 버는 프리랜서가 됐습니다. 의료 마케팅 쪽 외주를 받아 병원 블로그와 SNS 콘텐츠를 관리했고 후배 디자이너와 팀을 꾸려 작은 사업까지 시작했어요. 결국 딸아이는 보란 듯이 남편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지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사연 많은 며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